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이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2조의 내용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근거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 유죄를 받았으니까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지연 PD가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가 어디 있냐? 검찰은 정치검찰 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법 과정에서도 논의됐습니다만 국무총리는 전혀 사실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이런 법적인 처벌들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죠, 꾸준히. 그래서 2013년 6월 달에 검찰이 원세훈을 이미 기소했을 때부터 사실 나왔던 목소리들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렇게 탄력을 받지 못했고, 그런데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의 그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부분에서 유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고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게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 지난 2년의 실정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권의 출발 자체도 이렇게 정통성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들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법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또 국정원이 역사적으로 기능해온 것들을 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고 철저하게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도 속에서 움직이는 기관이었다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2012년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이 지난 2월 9일 날 서울고등법원에 의해서 그 일단이 밝혀졌는데, 그 원세훈의 법적 책임이 과연 이명박과 무관하냐, 바로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근거를 몇 가지 따져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첫 번째는 법적인 근거고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원의 혹은 안기부를 포함해갖고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의 그런 기능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 속에서 움직여 왔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 이제 대선 개입 과정에서 사실 국정원이 이명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흔적들을 남겼죠. 그래서 2012년 9월경에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는 점도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해찬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강조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캐릭터, 그릇, 인간 됨됨이가 단독으로 그러한 기획들을 이명박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것들을 할 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들이 바로 2012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배후에, 그리고 그 정점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이미 검찰의 공소장과 그리고 군 검찰의 기소 내용 등을 종합한 그 범죄 내용, 그리고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것이 큰 덩어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식의 연결고리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인 근거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새로운 이제 몇 가지 흔적들, 이것들을 가지고 그 배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있다는 점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이 날아갔고, 또 그 사건의 수사를 책임졌던 윤석열 팀장도 날아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이 복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 언론에 의해서도 다뤄졌지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이 고발장을 순순히 그대로 법리적인 판단만 가지고 수사할 거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힘과 의사, 이런 것들이 결집돼서 보여줘야 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18분이 대표 고발인으로 참가를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발인으로 참가를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그런 사실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러한 검찰의 행태들에 대해서도 비판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